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는 말이 허공의 메아리처럼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먹고 사는 일하는 평범한 일상이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고통으로 다가올 때 우린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늘 그랬듯 시간이 약이라며 좀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는 말조차도 나오지 않는 이 심정. 실종자 가족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어설픈 위로의 말은 하고 싶지도 듣고 싶지도 않습니다. 다만 이번엔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다고, 절대로 그냥 흘려보내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또 약속하고 싶습니다. 자, 입 밖으로 안녕하냐는 인사말을 꺼내기가 참 명부스럽습니다. 이동영 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동영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요. 예전에 말이죠. YS 정부 때 엄청난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유언비어도 있었죠. YS는 개신교를 믿기 때문에 청와대 들어가서 불상을, 청와대 경내에 있는 불상을 없애버렸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런 이야기까지 돌 정도로 엄청난 그런 사망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났는데, 그때 우리 국민들 인사가 내년에는 살아서 봅시다, 이런 거였었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또 21세기 들어서 박근혜 정부 들어서 또 생기지 않나 싶어요. 뭐 지난 겨울에 우리 또 생태 같은 대학생들이, 많은 대학생들이 또 참사를 해서 목숨을 잃었지 않습니까? 바로 2달 전이었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또 고등학생들이 그렇게 목숨을 잃었고, 그래서 요즘 중학생들이요, 다음은 자기들 차례라고 아무것도 뭐 수학여행이고 뭐 소풍이고 안 간다고, 그런 얘기가 돌고 있답니다, 지금. 진짜로. 이거 되게 그냥 흘려보내기엔 너무 섬뜩한 말인데요. 그러니까요. 네. 벌써 진짜 꿈과 희망을 갖고 있어야 할 중학생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자기들끼리 벌써 한다는 자체가 이 사회의 어떤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 어른들이 만들어낸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많이 안타깝네요. 예, 참 어른으로서 아이들한테 그런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게 만드는 우리가 사실 책임이 없다고 할 수가 그렇죠. 없는 상황이어서. 네, 예. 저희도 기성세대로서 이런 사건 사고, 그죠? 재난 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잘 이야기를 해준 적이 없으니까 말이죠. 뭐 저희도 배운 적이 없지만, 우리가 배운 적 없다고 애들한테 안 가르치면 안 될 텐데. 그렇죠. 국가적으로 어떤 그런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네. 이 시간이 이작가 문희정의 라이벌 시간인데요. 저희가 이제 지난주까지만 해도 사실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는 꿈에도 상상도 못하고 예측도 못하고. 예.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방송이 좀 늘 좀 깔깔거리고 활기찬 네. 방송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지금 그럴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다들 뭐 온 국민들이 비통함에 잠겨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조금 기존 방송 말고요. 이 참사 사건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을 뭐 특집이 아닌 특집으로 그렇게 갔으면 합니다. 네. 재수 씨 결혼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행복하고 결혼 축하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고. 나의 미래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축하해줄 사람들과 같이 하는 소규모 결혼식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벨뷰티아라는 오직 한 쌍의 신랑 신부님, 그리고 혼주와 하객들만을 위한 여유롭고 안락한 예식 장소입니다. 작아서 더 행복한 결혼식. 유부남이 된 걸 환영한다. 앞으로도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다. 결혼 축하해. 결혼을 축하합니다. 포털에서 벨뷰티아라를 검색하세요. 예약 문의는 02-512-7996. 돌잔치 및 각종 기업 행사도 예약받습니다. 국민TV 조합원에겐 다양한 혜택을 드립니다. 말 그대로 참사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고가 안 나면 좋겠지만 사고는 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근데 중요한 건 그 이후에 충분히 살릴 수 있었고 빨리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가 너무 어이없이 구조를 전혀 하지 않았고, 예, 대응 측면에서 너무 미성숙하고 미숙했다라는 게 지금 와서 이제 많은 분들이 공분을 사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얘기죠. 네. 누가 선장이 돼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이 우왕좌왕했고, 이런 일이 터지니까 다들 책임 떠는 게 급하고, 좀 소위 말하는 뭐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 대한민국의 현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하지 않았나 싶어요. 네. 게다가 저는 이번에 저도 뭐 언론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스스로 언론인이라는 게 참 부끄러웠던 게 언론사에서도 속된 표현으로 정말 쟤네들 미친 거 아니야? 네. 라는 욕이 절로 나올 정도의 행태들을 어마어마하게 보이고 있거든요. 아니 사건 일어나고 말이죠. 얼마 안 있다가 MBC에서 보험금 이야기를 꺼냈잖아요. 네. 아니 이걸 언론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중요한 게 뭔데 보상금이 얼마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지. 게다가 수도 없이 거짓말을 해댔다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구조 작업이 정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처음에 오보 났던 게 다 구조했다. 다 구조했다. 그렇죠. 예. 아무리 우리 그냥 배가 뭐 침몰 이런 거 생각도 못 하고 네. 다 구조했으니까. 다 구조했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 그 아니었으니까. 그 뒤로도 끊임없이 그런 오보들을 내고 그래놓고 오보였다고 그냥 한마디 툭 던지고 말고. 반성이 없죠. 예. 그러니까 언론도 문제였고 그죠? 해당 공무원들도 문제였고. 그런데 뭐 대통령께서 정부를 비판했다 그래요, 행정부를. 네. 그런데 그 행정부 누구 행정부입니까? 행정부의 수반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유체이탈 합법을 구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개념 장착이 안 되신 그렇습니다. 건가요? 네. 예. 그러니까 초장에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전혀 대통령이 어떤 사태인지 파악을 못했으니까 이런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청와대로 보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어떻게 된 상황인지 파악 못하고 이상한 얘기나 하고 말이지. 애들이 구명조끼 입었는데 왜 발견이 안 되고 있냐 이런 얘기나 하고 있으니까. 그 대통령부터 그러고 있으니까 다들 밑으로 내려오면서 다들 책임 떠넘기만 급급하고 자기가 할 일을 모르고 말이죠. 다 그렇게 되는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뭐 YS 정부 때 얘기했습니다마는 서해 해류 침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20년 전이죠. 벌써 20년 전입니다. 네. 그때도 어마어마한 숫자가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대형 참사를 겪었으면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죠. 똑같은 일을 지금 우리 프로가 역사 프로그램인데 사실 역사를 공부한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반복하지 않기 그렇죠. 위해서죠. 학습 그러니까 이 정부는 학습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을 저질렀는데 또 똑같은 일을 해서 말이죠.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대형 참사들이 마구 쏟아졌으면 이제는 진짜 참 어린 학생들한테 혹시라도 이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 어떻게 하라든가 이런 걸 가르쳐야 되거든요. 근데 그 이유도 전혀 가르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가까운 일본만 해도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일본에서 공부했을 때 말이에요. 저는 유학생 신분이었는데도 한 학기에 한 번은 꼭 이 단체적으로 학교 자체 수업을 쉬고 이런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혹시 지진이 일어나면 어디로 대피해라, 방공호로 대피해라 이런 것들 항상 가르쳤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 있던 학생들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도 계속 이런 교육을 받기 때문에 상황 대처 능력이 뛰어난 거죠. 뭐가 이렇게 터지면 자동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어디로 모인다 이게 탁탁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 받아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혹자는 그렇게 얘기하죠. 일본은 지진이 너무 자주 나는 나라고 한국에서 이런 사고 뭐 몇십만 년 만에 한 번 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몇십 년 만에 한 번이 날지언정 그거 한 번 날 때마다 어마어마한 사고지 그렇죠. 않습니까? 생떼 같은 목숨이도 말 그대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사고에 대한 그런 어떤 재난사고 훈련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15일날 민방위 훈련 하지 않습니까? 네. 민방위 훈련도 사이렌만 울리지 뭐 안 하잖아요. 네. 아무것도 안 하고 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이번 사고도 사실은 제일 문제가 이제 선내 방송이었죠. 앉아서 대기하라, 기다려라.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는 이런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배가 탔을 때 배가 침몰하면 어떻게 돼?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방송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앉아있는 게 당연하겠지. 학생들이 순진한 학생들이 그렇게 생각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계속 침몰한 물이 배에 두고 있는데도 계속 그렇게 있었다니까. 이게 너무 큰 문제고 이게 사실은 그 대구 우리 지하철 참사 사건 있었습니다만은 그때도 역시 가장 큰 문제가 기관사였죠. 그렇죠. 기관사가 마스터 키를 잠궈버리고 나갔지 않습니까? 자기도 튀었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많은 인원이 숨졌는데 사실은 그 이유가 가장 크지만 이게 이제 어떤 심리적 효과거든요. 군중심리 효과인데 그렇게 연기가 막 나고 했을 때 우리 다 보면 지하철 타면은 그렇게 문을 잠궜을 때 수동으로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있어요. 근데 우리 그런 거 안 배웠잖아요. 읽기만 했지. 거기 보면 이렇게 계속 보면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생각했지. 우리가 그걸 해본 적이 없잖아요. 네. 그런 것도 사실 학교에서 다 가르쳐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걸 열고 혹은 창문을 깨고 나왔어야 되는데 그때 참사 당시의 사진을 보면요. 다들 의자에 앉아있어요. 가만히. 네, 휴대폰 보거나 자기 할 일 있거나 멍하니 이러고 앉아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나중에 물어본 거지. 왜 가만히 앉아있었냐. 그러니까 아무도 안 일어나니까. 이게 이제 집단 군중 심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세계적으로 좀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EBS에서 다큐멘터리 제작하면서
실험을 한번 해봤죠. 일부러 불을 방에 피우는 겁니다. 피워놓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제작진한테서 미리 들었죠. 불을 놔도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그러니까 대여섯 명이 다 앉아 있으니까 진짜 이 사태를 모르는 피실험자는 처음에는 일어나라 그러다가 다 앉아 있으니까 자기도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만약 실제 상황이었으면 그분은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방송을 듣는 청취자분들께서도요. 혹시라도 뭐 화재 사건이 일어난다든가 이번과 같은 사건이 일어난다든가 이러면 재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장소에서 저희가요 앉아있던 아이들이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 교육을 시키지 않은 어른들의 그럼요. 잘못이고 우리의 교육 체계의 잘못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아이들은 정말 교육받은 대로 말을 너무 잘 들은 잘 들었거든요. 네, 너무 잘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은 그렇다 치고 선생님들이라도 말이죠. 야 빨리 너 나와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선생님들도 쳐도 이런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맞아요. 그렇잖아요. 선생님들도 당황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모르고. 이런 교육을 받은 사람은 선원들, 그렇죠? 배에 탄 선원들이 선장들이 이런 교육을 받았을 거란 말입니다. 당연히 받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만 빠져나왔으니까 막 방으로 돌아다니면서 학생들 보고 빨리 나오라고 그런 얘기를 해줘야죠. 예. 이게 지금 겨울도 아니지 않습니까? 겨울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체온증으로 사망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구명조끼만 입고 있으면 구해준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게 뭐 인근 해안이었기 때문에 출동을 빨리 하면 충분히 구할 수 있고 선장이 빨리 판단해서 그 구명장 다 실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건데 전혀 그걸 안 했다는 거 너무 안타깝고 하여튼 여러분들도 이 지진 혹시라도 우리는 뭐 지진이랑 별 관계가 없는 나라지만 지진 사건 때는 가만히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책상 밑으로 들어간다든가. 그러나 그렇죠. 그 외의 사건은 무조건 비상구로 탈출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 배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화재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 또 문제점이요. 만약에 화재 사건이 일어나면 연기가 밑에서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세를 낮추고 또 수건 같은 걸 물에 적셔서 코에 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도 어디서 교육받았었겠습니까? 일본에서 받은 거예요. 한국에서 배운 적 없어요, 이런 교육을. 그러니까 연기가 밑에서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재빨리 제일 좋은 게 창문이나 혹은 옥상으로 탈출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방법상 옥상에는요 문을 잠궈놓으면 안 돼요. 다 개폐하게 돼 있어요. 열어놓게 돼 있습니다. 소방법상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 아파트들 다 잠궈놓죠. 네, 잠궈놔요. 그 왜 잠궈놓는지 아세요? 왜요? 주민들이 거기 가서 채소 심거든. 그렇게 하고 애들이 거기 올라가서 담배 피고 술 먹고 혹은 자살 사고 이런 거 일어나면 아파트 또 집값 떨어지고 그런 문제 때문에 잠궈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전 불감증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문 아나운서 말씀처럼 화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정말 몇십 년 한 번 날까 말까 한 사고거든요. 그런데 한 번 나면 해반이 죽는 큰 사고로 연결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열어놓으라고 법정으로 정해져 있는데도 다 잠가놓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억하실까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형각 호텔 사고가 네. 있었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사람이 돌아가신 거대 참사인데 그때도 가장 많은 사람이 어디서 돌아가셨냐면 옥상 문 앞에서 돌아가셨어요. 다들 피해서 옥상을 올라갔죠. 일단 옥상을 올라갔는데 거기 문이 잠겨버려 있으니까 어디 이제 피할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다 돌아가셨거든요. 그것도 다 이제 질식사죠. 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일을 겪었으면서 지금도 다들 고층 건물에 가면 옥상을 다 잠궈 놓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고층 건물 위에 옥상 위에 헬기를 착륙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은 다 그렇게 대피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현실이랑 법이랑 안 맞는 거죠. 이걸 강력하게 뭐 조치를 취하든가 해서 소방법에 있는 대로 다 이렇게 해둬놓고 해야 되는데 전혀 지금 그러한 교육들이 안 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얼마든지 또 이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건에서 교훈을 얻으려면요, 이런 큰 일이 일어났을 때 정부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네. 그죠? 앞으로 이런 것들 법적 제도를 마련해가지고 이제 두 번 다시 똑같은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근데 더 웃긴 거는 지금 아까 언론의 행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보수 언론에서 박근혜 지지율을 안 떨어뜨리려고 네. 또 이 사건을 이상하게 몰고 와요. 조선일보 같은 경우 지금 어떻게 삽니까? 주간조선에서는 커버 스토리를 어떻게 썼냐면요. 이래도 수학여행 갈 거냐? 그걸 커버 스토리로 달았어요. 지금 수학여행이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쓰셨어요. 이 정부에 대한 수학여행 중지라고. 예. 여기 나는 늑대다님이 써주셨네요. 네. 마침. 그러니까 수학여행이 뭔가 잘못 판단한 수학여행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일이 다시 안 일어나게끔 만들어내는 게 문제지. 이걸 수학여행 탓으로 돌리면 어떡합니까? 우리 대학생들 참사하고 마우나 리조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때도 리조트 붕괴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학생들이 학생회에서 지들 마음대로 MT를 갖는 MT가 문제입니까? 그러면 앞으로 수학여행 금지시키고 MT 금지시키고 해외여행도 금지하지 왜? 에? 그렇죠. 비행기 사고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해외에서도 사고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예. 아주 간단하네요. 다 금지시키. 다들 집안에만 있어라. 이러면 되겠네 그러면. 아이쿠. 예.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 자식이 그렇게 당했으면은 그 정부 당국자들이 그러고 있었겠냐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애를 안 낳아서 그런 걸 모르는 거냐부터 시작해서 이런 얘기하는데 저는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사람한테는 기본적으로 인지상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기본적으로 측은지심도 있는 거고요. 이 작가님하고 저 애 낳았습니까? 저희한테 그런 생떼 같은 자식 있습니까? 없는데도 저희 똑같은 아픔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내가 부모이냐 아니냐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건데 저는 되게 속상했어요. 그런 진도 실내체육관에 있는 실종자 가족들이요. 똑같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생떼 같은 내 새끼가 저 안에 있는데 뭐 하냐고. 근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똑같이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근데 왜 거기 있는 당국자들은 그 말이 가슴에 와 닿지를 않는 걸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정부는 사이코패스 정부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공감 능력이 전혀 없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역대로 이렇게 무능한 정부가 존재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YS 정부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EJ에서 항상 말했던 게 있습니다. YS랑 박근혜가 너무 닮았다. 네, 지금. 주장창 주장했는데 말이죠. 네, 그 얘기 지금 쓰셨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렇게 닮았다고 주장창 주장했는데, 진짜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니까. 그래서 결국은 제가 그런 주장하면서 그랬던 게, IMF 시즌2가 온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제 정말 두려워집니다. 제 예언이 꼭 틀렸으면 하는. IMF는, 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시즌2가, IMF 시즌2가 오면 절대로 안 되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언론, 이 조선일보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가 이렇게 자꾸 나가는데요. 이번에 왜, 송정근 씨라고, 피해자 가족 대표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양반이 피해자 가족도 아닌데 대표를 맡았다 그래서 한참 또 언론에서 집중 포화를 맞았죠. 그러면서 이야기했던 게 새정치연합의 발기인이었다. 그래서 맹비난을 가했습니다. 정치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양반이 18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강명순 의원의 보좌관이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쏙 빼요. 어머. 한나라당 의원의 보좌관이었다니까요. 이거는 쏙 빼고 새정치연합 사람이다 이렇게 몰고 가는 거죠. 지금 몰고 가는데 그럼 이 사람이 왜 유족도 계시고 피해자도 계시고 실종자 가족도 계시니까 왜 그러면 피해자 가족의 대표를 맡았냐? 이 양반이 원래 안산에서 청소년 그런 봉사활동을 여러 번 몇 년 동안 쭉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안산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청소년 쉼터도 운영하고 안산에 있는 학교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거기를 찾아갔었고 이야기를 한 거죠. 채널을 하나로 해야 된다. 피해자 대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유족들이 학부모들이 그러면 당신이 좀 맡아달라. 그래서 합의하에 한 거거든요. 하고 나서 혹시라도 그런 문제가 일까봐 새정치연합 예비후보도 지금 내려놓은 상태고 그런데 이걸 이렇게 몰고 가서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한 거죠. 새정치연합 사람이 지금 저 모양이다. 예? 그러니까 이런 사건까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이 정부 우리 권은희 한나라당 의원이 또 새누리당 의원이요. 그래 새누리당 의원 한나라당이나 새누리당이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세월호 실종자 가족 중에 공무원 뺨 때리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양반이 그 밀양 송전탑 반대에 있었던 그 사람이다. 그러니까 실종자 가족도 아닌데 가족인 척하면서 선동하고 있다. 선동꾼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글을 올렸지 않습니까? 네. 이거 유언비어죠. 네. 이번에 홍모 여성분 네. 그분이 유언비어 유포해가지고 경찰에 체포됐지 않습니까? 네. 지금 조사받고 있죠. 똑같은 일입니다. 같은 유언비어죠. 그럼 그분도 한번 봅시다. 이건 또 그분이 송전탑에 계셨던 그분이 명예훼손을 지금 고소도 한 상태예요. 네. 자, 권은희 의원한테 어떻게 하는지. 국회의원 면책특권. 어디서 얘기했는데 면책특권이? 국회의원은 국회에서만 하는 면책특권이 발언이 면책특권이지. 이 사람 SNS에서 올렸으니까 그 면책특권 없어요. 그런가요? 네. 불체포특권이 있어도. 그러니까 홍모 양이
홍 모양이 그 MBN 방송에서 MBN도 엄청난 오버를 했죠. 네. MBN 방송에서 이야기하자마자 경찰이 움직였거든요. 고든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야 될 거고. 그러니까 자 이렇게 이 양반도 이거 정치적으로 이용했고 또 보수 신문에서 칼럼을 쓰고 있다는 서승만 씨. 네. 그 양반도 지금 계속해서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양반도 유언비 위반이니까 경찰이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는 거고요. 뭐 반성문이라고 썼는데 보니까 전혀 반성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또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이죠. 한기호 의원도 권은희 의원 같은 말을 했습니다. 똑같이. 그런데 또 황우영 우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또 감싸더라고 그거를. 네. 감쌀 걸 감싸야지. 그러니까 이 새누리당 사람 자체들이 지금 이 판국에 말이죠. 이거를 그렇게 몰고 가는 정말 정신없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너무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지금 오히려 정말 피눈물을 흘리는 유가족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말이죠. 선동꾼으로 몰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실종자 가족들 심정이 우리가 뭐 100분의 1이라도 우리가 사실 알겠습니까? 그 심정을. 그러니까 그렇게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인데 그분들이 오죽했으면 청와대 항의하러 가겠다 그랬겠어요. 사실 그 진도에서 청와대 가는 것도 실질적으로 어렵잖아요. 네. 그분들이 항의 차원 그냥 액션만 하는 건데 그거를 깜짝 놀래가지고 말이죠. 경찰들 다 동원해서 광주가 생각나더라고요. 경찰 네. 다 동원해서 길 막고 말이지. 완전 봉쇄해버렸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좀 가슴 아팠던 장면인데요. 그 실종자 어머니께서 네. 의경들 붙잡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러니까 의경들도 울더라고. 그러니까. 의경들도 뭔 죄입니까 그게 위에서 시키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이거 뭐 과잉 충성이지. 솔직히 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오면 안 돼 막어 이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고. 그렇죠. 누군가가 아예 유가족들은 못 가게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유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오죽했으면 그분들은 살아있다고 믿으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벌써 6일 정도 지났지 않습니까? 7일 정도 지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살아있다면 지금 그 안에서 아무것도 못 먹고 있을 테고, 그렇죠? 그런 상황이니까 하루라도 빨리 좀 뭐 제대로 된 구조 작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인데 정부 측에서 자기들 할 일을 하지 않고 말이죠. 그러고 있으니까 유가족들은 더더욱 힘든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오늘 또 두 분의 시신이 발견돼서 사망자가 108명으로 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실종자는 자꾸 줄어들고 사망자는 늘어나는 그런 상황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네. 뭐 우리 뉴스를 진행하시는 분들도 다 방송하기 힘드시고 그런데 그죠? 네. 그런 이유가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다들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만 정부가 정말 적극적으로 어떤 실종자 수색 작업 하지 않은 것도 안산의 단원고등학교가 그 학부모들이 그렇게 재력이 있으신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 나오는 거 자체가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저는 보는데.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런 얘기까지 하고 살아야 돼요? 사람들이 오죽했으면 그런 얘기를 하냐는 얘기죠. 예를 들어 뭐 강남에 무슨 사립학교에서 그랬다 그러면 과연 이랬을 거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정부의 어떤 미숙한 대응 또 신속하지 못한 대응에 화가 나니까 그런 얘기까지 하시는 거겠죠. 못 사는 사람들은 죽어도 그러니까 되나? 너무 좀 이런 일에서 가장 중요한 게 초동 대처를 빨리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참 속상했던 게 어제 제가 택시를 타고 가다가 밤에 그 정몽준 의원 아들 얘기가 나왔어요. 뉴스에서. 그래서 제가 다른 나라는 금방금방 구조하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반응 안 하죠. 그랬더니 택시기사 아저씨가 그분은 계속 접하고 계신 게 지상파 방송이잖아요. 라디오를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지상파 언론이 유도하는 대로 믿고 계시는 거죠. 이건 다 선장과 선원들 잘못이다. 정부가 무슨 잘못이 그렇죠. 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숨이 턱 막히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도 그 처음에는 구조 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도 언론에서 얘기를 하길래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상 저희 국민TV 취재 PD들이 현장에 내려가서 직접적으로 그 상황을 보고 실종자 가족들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지금 언론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그러니까 정말로 실종자 가족분들이 화가 나셔가지고 지금 저희 뭐 국민TV 현재 생중계하고 있습니다만 단상에 보면 두 개의 큰 화면이 있어요. 한쪽은 그 사고 해역의 모습을 계속해서 이제 실시간으로 비추고 있는 카메라고 또 한쪽은 이제 뉴스, 그러니까 종편이라든지 지상파라든지 케이블 뉴스를 계속해서 내보내고 있는데 실종자 가족분들이 저거 다 거짓말이라고 화가 나셔서 TV를 꺼버리시는 거죠. 저거 켜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정도라는 거죠. 언론이 보도하는 내용과 그래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듣고 있는 내용과 실제 현장의 모습이 너무 괴리감이 크다는 거죠. 근데 많은 국민들은 그렇게 믿고 있는 걸 보면서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바로잡아야 할지에 대해서 좀 막막해지더라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야간 수색 작업도 사건 초기에는 거의 하지 않았는데도 뉴스에서 계속 뭐 조명탄 터뜨리고 야간 수색하고 있다. 이렇게 근데 아니었거든요. 예. 조명탄만 터뜨리면 뭐하냐고. 조명탄 뭐하러 터뜨려 하지도 않을 거면서. 그러니까 정부의 문제점을 그러니까 방금 문화나 이야기처럼 누군가에게 덮어 씌우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가장 잘못한 건 선장선원들이 맞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잘못이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저희가 그쪽으로 이제 몰고 가서 네. 정부는 책임이 없다고 이렇게 가는 거니까. 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국정원에서 또 나서가지고 인터뷰를 맡고 있죠. 인터뷰 맡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하는 짓이냐는 얘기 이게. 그러니까 전문가들 인터뷰를 왜 막느냐는 얘기.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이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할 거 아닙니까, 당연히. 네.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지금 국정원까지 나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부가 말이죠. 그리고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 쑥 들어갔어요. 언론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나비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으면 숨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초기에 무슨 앞에 가서 뭐 대단히 뭔가 해줄 것처럼 그렇게 하고 숨어버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지지율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언론의 역할이라는 거를 이런 사건을 보면서죠. 근데 적어도 YS 때는요 이렇게 언론 통제를 하지 않진 않았나요? 저는 YS도 됐습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인터뷰를 막고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막지는 않았지만 기사를 축소시켰죠. 아까 뭐 대구 참사 사건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대구 지하철 폭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고등학생들이 많이 사망했습니다. 이게 열차가 그 지하에서 뻥이 폭발하는 바람에 학교 가던 학생들이 많이 타고 있었거든요. 많이 사망했는데 그 사건 사고가 지금하고 시기가 닮았는 게요. 지방선거 바로 전이었어요. 그래서 YS 정부에서 이걸 축소시켰죠. 그러니까 대단히 큰 사건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은 있었고, 그러니까 비슷하다니까 두 사람이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도 지방선거 전인데 말이죠. 비슷하다는 말이요. 그러니까 아까 이 작가도 제발 제 예언이 틀렸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셨잖아요. 근데 그러면 앞으로 이 정부에 가야 할 길도 너무 뻔히 보이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국민들은 여기서 뭘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이제 늑장 대응을 많이 비판하지 않습니까? 네. 늑장 대응, 정부의 늑장 대응. 그런데 우리는 공중파에서 이야기한 것만 듣고 정부가 지금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왜 국민TV 지금 가 있죠? 네. 또 뉴스타파도 가 있고, 또 고발뉴스도 가 있고, 팩트TV도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면을 보는 거죠. 지금 현실이 어땠는지. 그러니까 민간 구조팀하고의 어떤 그런 대응 체계도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말이죠. 그래서 지금 늑장 대응 말이 이제 계속 나오는 건데 지금 프랑스 TV에서 말입니다. 시신을 찍은 사진을 방송에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너무 깨끗하다는 이야기죠. 그건 뭐냐면 그러니까 사건 초기에 만약에 사망했다면 벌써 한 일주일이 지났으니까 부패가 시작됐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너무 깨끗하다는 얘기예요. 그 시신. 그렇다면 얼마 전까지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유가족 측에서는 부검을 요구하고 있고 만약에 부검을 해서 사망 시점이 사건 당일이 아니라면 정말 이 정부가 그 학생들의 목숨을 앗아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대응을 너무 늦게 하고 구조를 너무 늦게 하고 계속 나시탓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학생들이 사망한 데에서 우리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고 이러는 것도 우리 저 국민들이 뭐 분노를 표현할 데가 없어서 정부를 비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혹 이런 일이 또 벌어질 수 있고 다음은 우리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진짜 일베 같은 사이트에서 고인을 능욕하고 유가족을 능욕하는 발언들이 나온다는 그 자체가 우리가 항상 주장했습니다. 그런 사이트는 유해 사이트로 지정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정부에서 계속 가만히 뒀거든요. 왜? 또 국정원이랑 친하잖아요. 일베들하고. 네. 일베들한테 뭐 표창장도 주고 그러잖아요. 아유, 불러다 교육도 시켜주고 그러니까 시키고. 예. 그래서 아마 일베들이 이번 사건만 갖고 그런 거 아닙니다. 늘 그랬습니다. 늘 그랬는데 이제 와서 무슨 검토를 하겠다는 말이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뭔가 사건이 항상 터지면 이런 걸로. 그러니까 진짜 측은지심이 없는 사람들이지. 정말 가엾고 안 됐고 그런 사람들 보면 불쌍하고 도와줘야겠고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뭐 이런 얘기를 자꾸 전달해 드리면 좀 죄송하지만은 그런 얘기가 일베에서 올라오고 그래요. 경쟁자 사라졌다 이런 얘기, 대학교 경쟁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이거보다 더 심한 얘기도 거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이트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나라가 망조가 되려면 그런 극우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라도 그런 사이트는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네. 저는 지금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생존 학생들도 앞으로 심리치료,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제가 대구 참사를 자꾸 얘기합니다만은 대구 참사 당시에 생존하신 분들, 그분들을 추적한 다큐프로가 있어요. 네. 제대로 삶을 사신 분이 거의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다들 그 충격에 라면도 못 끓여 드신대요. 가스불 켜야 되는데 그때 기억이 또 올라서 그런 쪽으로 아주 트라우마가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지금은 또 나랑 같이 공부했던, 그죠? 나를 가르쳤던 그런 사람들, 옆에 있던 사람들이, 늘 함께했던 사람들이 사망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의 트라우마는 엄청나다고 보고 이 친구들한테 정말 우리가 뭐 당연히 나라에서, 그렇죠? 모든 비용은 나라에서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그런 치료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언론이 생존 학생들을 인터뷰를 하려고 그러고 친구 죽었는데 알고 있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 인터뷰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기레기라 그러지 않습니까? 기자 플러스 쓰레기. 네.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자업자득입니다. 거기 가서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그런 일들 하고 있으니까 아무죠. 근데 그렇게 네. 그러니까 사실은 가정이 제대로 유지가 되는 케이스가 그 대구 지하철 참사 이후에도 뭐 저도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한 가정이 파탄 나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아마 지금은 더 큰 문제가 뭐냐면은 저는 더 끔찍했던 게 당사자인 학생들 그리고 가족들 플러스 너무 가감 없이 지금 화면에서 많은 것들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사실 그 화면에 무방비 상태로 하루 종일 노출되어 있는 국민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심리적으로 타격을 입는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우리도 좀 주의할 필요가 있죠, 사실은. 그러니까 네. 지금 뭐 공중파에도 그렇고 지금 쇼 오락 연애 프로그램 다 중지한 상태죠. 그리고 저희도 오늘도 뭐 그렇고 똑같은 이유로 그런 거고 다 같이 지금은 조금 슬퍼하고 서서히 치유를 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눌님께서 대구 지하철 사고 2회 있었다. 맞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폭파 사고, 네. 그 지방선거 전에 했던 그것은 가스가 아마 터져가지고 그런 사건이고 네. 초반에 얘기했던 연기 질식했던 사건, 그건 또 다른 겁니다. 다른 거. 그러니까 두 번 사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사회에 불만을 품고 불을 지른 거죠. 네, 불을 지하철에 질러서 지른 거죠. 그래서 기관사가 마스터 키를
뽑아가지고 지만 살라고. 근데 그 양반도 5년 이하의 징역 받았거든요. 사실은 그 기관사가 많은 사람 죽인 건데. 근데 이번에 마찬가지. 이번에도 현행법상 선장은 5년 이하 받습니다. 5년 이하인가 2년 이하인가 2천만 원 이하 벌금 그렇게밖에 못 받는데 이건 외국 언론에서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일이라고. 네. 선장이 마지막까지 함께 해야 되는데 마지막 인명을 다 구출하고 자기가 마지막에 빠져나 자기가 제일 먼저 도망 나왔으니까. 그리고 기관사들은 배 거의 제일 하층부에 있었는데 네. 연락받고 올라왔잖아요. 네. 그래놓고는 학생들 보고는 가만히 있으라고. 이게 무슨 또 사실 이게 왜 국민들이 분노하냐면요. 충분히 대피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 충분히 대피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피를 못했다는 거. 또 초기에 이제 우리 구조대가 출동해서 그때 아직 배가 완전히 뒤집어지기 전이니까 정말 적극적으로 저희 봤어요. 예. 적극적으로 좀 들어가서 그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지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화면에서 그걸 봤단 말이죠. 들어가서 구조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지? 왜 그러지? 그러면서 정말 음모론까지 생겨나는 거죠. 일부러. 이유가 뭘까? 뭔가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참. 근데 왜 그런 거예요? 아니, 저는 이유를 좀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왜 그랬냐고. 그러니까 그때 왜 안 들어갔냐고, 왜 적극적으로 구조하지 않았냐고, 왜 그러냐고 너무 물어보고 싶어요. 그것도 역시, 지휘부의 문제죠. 위에서 뭔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참. 정말 총체적 부실이다. 이렇게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공개된 그 무전 내용을 보면, 네. 관제센터에서는 계속 탈출시키라 얘기하죠. 네,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죠. 근데 선장은 탈출시키면 구조되겠습니까? 이것만 반복했다는 말이 바보처럼. 그럼 관제센터에서도 구조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든가 그래서 빨리 탈출시키든가 뭔가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이게 다 그냥 책임 떠넘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싶고 일단 모든 게 밝혀져야지 말겠지만 배가 그 큰 배가 사실은 뒤집어졌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 작은 배가 아니고 또 파도가 세지도 않았고 네. 뒤집을 수가 없어요. 배가 그 바닥에 안 뒤집게 하도록 물을 채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뒤집을 수 없는데 처음에는 그래서 갑자기 틀었다 115도 이야기 나왔거든요. 변침 얘기까지 나왔죠. 근데 그게 아니었죠. 아니다고 지금 45도 정도 얘기하니까. 네,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역자로 꺾은 게 아니고 J자로 꺾었다는 얘기. 네. J자로 꺾었는데 왜 근데 확 쏠려가지고 그게 뒤집어지냐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 과적 논란이 나오고. 또 제대로 채우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냥 왜 자동차도 지금 그 배 밑바닥에 자동차가 엄청 많게 많이 그렇죠. 들어갔을 텐데 그럼 무게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배를 아마 자동차를 갖고 배를 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휠에다가요. 예, 고정을 시키잖아요. 근데 굉장히 단단하게 고정합니다. 네. 그러니까 내 차 좀 기스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로 단단히 고정시켜요. 왜냐하면 그게 조금이라도 움직여서 그렇죠. 만약에 차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여객선 그쪽에서 다 배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해요. 그 부분은. 예. 차가 차끼리 부딪힌다든가. 그렇죠. 그런데 어제 JTB 뉴스에서 전직 세월호 그 항해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거를 대충 한다는 이야기예요. 왜요? 그러니까 그 소속기 앵커도 왜 그럽니까 물었더니 그거는 회사에 물어보시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역시 비용 문제를 아마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부 돈입니다. 이 사회는 어떻게 된 게. 예? 모든 게 다 돈으로 하려고 하니까 지금 9명 정도 사실은 지금 제대로 펴진 게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검사를 바로 직전에 했는데 서류상만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지금. 뭐든지 대충 실제로 하니까 귀찮고 돈 들고 이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제가요 선장 정도급 되면은 저희가 흔히 생각할 때는 그 배의 전체적인 책임자잖아요. 근데 문득 기억을 떠올려 보니까요. 저희가 최근 한 7년 동안 책임지는 어른을 만난 적이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나라의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어떤 일이 터졌을 때 책임지고 사죄를 하거나 책임지고 무언가 일을 습습하는 모습을 근래에 전혀 본 기억이 그렇죠.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게 일상화되고 만연화돼 있었는데 우리가 그걸 인지를 못하고 살았구나. 어른다운 어른, 책임지는 어른을 일을 맡아서 수습하는 어른을 최근 동안 본 적이 없었구나. 국민한테 머리 숙이는 어른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재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사고가 일어난 거는 그렇다 치고 말이죠. 어쩔 수 없다 치고 말이죠. 그 대비책 이제 그 이후에 있는 신속한 사후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게 지금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책임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뭐 배에 진입했습니다라고 했다가 곧이어 아니랍니다. 그렇게 말을 자꾸 바꾸니까 말이죠. 다들 우왕좌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딱 컨트롤 어떤 타워를 만들어가지고 말이죠. 누가 정말 위에서부터 타타닥 내려와가지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고 이거는 이제 앞으로도 뭐 법적을 저걸 해서라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일은. 그래서 좀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렇죠 해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게 뭐 사건만 터지면 후진국적 사고 그러는데 정말 우리 아직 후진국이 아닌가 이런 거. 우리는 후진국이죠. 예, 일단 정치부터 후지잖아요. 진짜 후지잖아요. 예. 춘장 치킨님께서 이런 말을 써주셨는데요.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이 서남수 장관 라면 먹어서 또 한번 요거 먹었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라면에 계란을 넣어서 먹은 것도 아니고 끓여서 먹은 것도 아니다. 쭈그려 앉아서 먹은 건데 발걸이 의자 때문에 또 그게 사진 찍혔고 국민 정서상 문제가 돼서 그런 것이다. 가만히 있으면 되지 또 이따 말을 해가지고 국민들이 화를 북돋으네요. 하여튼 입이 방정이야. 이분은 자기 자식이 그 뱃속에 있어서도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 말이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이 국민들이 조금 많이 격앙되신 게 아닌가. 그 컵라면 먹은 거 갖고 저렇게 욕할 건 아니더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말이죠. 그 서장관이 컵라면 먹었던 데가 의약품들. 예, 의약품들이 있고 거기서 치료받는 곳이더라고요. 네. 그걸 밀쳐놓고. 그렇죠. 라면을 드신 거죠. 드셨다는 거죠. 한 끼 안 먹으면 죽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꼭 그렇게 쳐드셔야 되는데 말이죠. 실종자 가족들은 몇 날 며칠 굶고 넘어갑니까 있는데. 밥이 그게. 밥이 넘어갑니까?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라면 냄새 풀풀 풍기면서 밥도 못 먹고 쓰러져 있는 사람들 앞에서 꼭 그렇게 드셔야만 했습니까? 더 웃긴 거는 서장관의 뭐 부하 직원 좀 되겠죠. 서장관이 갔을 때 유가족들한테 장관님 오십니다.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뭐 어쩌라고 씨.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장관님 오시면 넙적 일어나서 절이라도 해야 되나?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 상식이. 이 나라의 모든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교육부 장관이시잖아요. 교육부 장관이시면은 교육계 수장이시잖아요. 아이들이 죽었잖아요. 아이들이 그리고 뱃속에 갇혀 있고 그러면 아이들한테 일어난 일이면은 가장 가슴 아파하셔야 되는 분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하나라는 생각도 들었던 게 우리가 흔히 그 분야의 최고 수장이라고 하면은 가장 그 일에 대해서 사명감을 많이 가지고 많이 아는 전문가가 딱 앉아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때부터 우리 사회에서는 그냥 낙하산 인사? 그냥 아무나 배정을 하잖아요. 전문성에 상관없이.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굳이 교육부 장관이 아니어도 상관없고 그렇죠? 노동부 장관이어도 상관이 없고 행안부 장관이어도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다 돌아가면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런 상식이 없는 행동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부가 지금 행안부라 그랬는데 안행부로 바꿨죠. 네, 안행부요. 안전을 먼저 앞에 내세웠어요. 그거 바꾸느라고 돈 쳐드렸잖아요. 돈 쳐드렸지. 예. 그래놓고 사고 나서 안전은 어디 갔어? 왜 바꿨냐고요. 그러니까 정말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안전에서 안전행정을 바꾸면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걸 바꿔가지고 돈을 그렇게 쏟아붓고 결국은 전혀 안전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어서 말이죠. 참. 그리고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전 정치인들 좀 안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 정치인 얘기를 정말 좀 하고 싶은 게 처음에 또 그렇게 우르르 몰려 내려갔다가 몸매를 좀 맞으니까 이제는 또 구구로 입 다물고 너무 가만히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은. 괜히 뭐 그럴까봐 그렇죠. 그냥 너무 비겁하지 않나요? 비겁하죠. 참.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이 사고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서해 해류 사건 때 사실은 그때 교훈을 좀 얻었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서해 해류가 왜 침몰했냐면요. 불난 것도 있지만 너무 많은 사람을 태웠거든요. 네. 적정 네. 인원보다 제한 인원보다 너무 많은 사람을 태워서 많이 태웠죠. 그때 사실은 근데 그때 선장은 사망했거든요. 끝까지 근데 남았었어요. 그분은 남았었어요. 그런데 그걸 또 언론에서 도망갔다고 써가지고 말이죠. 그 남은 가족들이 뭐 마음고생을 어마어마하게 했죠. 계란 세례 시달리고 네. 말이죠. 뭐 낙서하고 도망갔다고 선장이 살아서. 근데 나중에 조타실에서 발견이 됐죠. 끝까지 배를 사수했던 네. 사람입니다. 지금 이번 선장하고 다르죠. 네. 근데 저도 안타까운 게, 야, 이게 참 일이 그렇게 될라 해서 그렇게 된지 모르겠지만, 원래 선장이 휴가 도중이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원래 정말 선장이 있었다면 아마 이런 사건은 안 일어났다고 보거든요. 아, 정말, 진짜,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서해 1호 사건 때 너무 많은 승객을 태워서 지금 또 너무 많은 승객을 태웠고, 승객 명단도 없었거든요, 그때. 네. 그래서 일일이 집집마다 가가고 찾아다니면서 혹시 뭐 배에 탔습니까? 다 물어봤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지금 많이 없었어요. 더 이상 뭐, 적정인원 예를 들어 300명인데 뭐 400명을 태운 500 이런 건 없었고, 또 명단도 그때보다는 정확히 체크를 합니다. 확실히 다 되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사고 일어나면 이렇게 뭔가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그 정도만 하고 끝이었다는 거지. 원래 배를, 그러니까 외국 같으면요, 이 정도로 예를 들어 조금 장시간 배를 타면, 승객들을 탈 때 교육을 좀 시킵니다. 네.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저렇게 또 구명조끼 입는 법. 근데 제가 말이죠. 인천에서 중국 갈 때 배를 한번 타본 적이 있습니다. 없어 그런 거. 안 가르쳐요.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 구명조끼가. 그러니까 이게 일이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안전불감증 얘기하는데. 전혀 위험상에 대비가 되지 않는 나라다. 그래서 정말 앞으로는 이런 재난사고에 대비해서 정말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이런 거 말고라도 자연재해도 많지 않습니까? 뭐 산사태라든지 네. 홍수라든지 그죠?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정규 과목으로 그죠? 해서 정말 가르쳐야 된다. 그러니까 매일 그렇게 교육을 받고 체험에 습득을 해야 진짜 이런 일이 있을 때 자동으로 움직이게 되거든요. 맞아요. 네. 이번에 너무 우리 학생들이 너무 순진해서 또 그렇게 주입식 교육 받아왔고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방송에서 가만히 있으라 그랬으니까 가만히 있어야지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왜 우리가 다른 같이 배에 탄 사람들이 뭐 동영상을 찍고 사진 찍고 봤지 않습니까? 보면 물이 들어오는데도 학생들이 다 그냥 붙잡고 옆에서 붙잡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저 친구들 다 살릴 수 있었지 않았나. 정말 한 명도 사망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지금 아까 자꾸 언론에서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리려고 계속 언론에서 시도를 한다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사장 청진해운 실질적 소유자 유병헌 회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네. 세모그룹이죠 옛날에. 네. 그러니까 원래 세모그룹이 왜 떴냐면 세모스쿠알렌 그거 하고 또 하나가 한강유람선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배하고 관련이 많은 회사죠. 네. 그런데 이게 전두환 정권 들어서 갑자기 부상했습니다. 그렇죠. 갑자기 부상했는데 그러니까 세모가 사실은 한강유람선을 따낼 수가 없었어요. 회사도 작고 계획서를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회사들은 배 타는 거에 대해서 거의 3,000원 정도 계획을 짰어요. 1인당 3,000원. 근데 세모가 6,000원을 썼습니다. 네. 다른 회사 2배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이 회사가 따냈습니다. 그렇게 낙찰 받았나요? 전두환의 동생 정경환이랑 친했거든요. 또 유병헌 회장이 대구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모 왕국이라고 불릴 정도였는데, 그러니까 전두환 정권 때 승승장구했었죠. 뭔가 정치권과 결탁이 있었지 않았냐.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언론에서 문제가 됐던 게 오대양 사건이 일어나면서 문제가 됩니다. 네. 30여 명이 집단 자살했죠. 오대양 사건. 근데 거기 교주가 박순자라는 여자인데 이 박순자가 구원파라는 종교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개신교의 일파죠. 그런데 개신교에서는 이단이라고 규정했고, 근데 유 회장이 구원파의 목사였어요. 그리고 박순자가 신도였고, 그런 관계 때문에, 그러다가 나중에 박순자가 탈퇴를 합니다. 구원파에 더 이상 나가지 않죠. 그런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박순자가 그 사채 한 200억 끌어들였어가지고 자살한 거거든요. 그걸 감당을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돈이 유 회장한테 흘러들어간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가 엄청나게 당시에 많았어요. 이거는 이제 종교연구가 탕명한 씨가 주장한 거죠. 그래서 자살이 아니고 타살이다. 계속 이렇게 유 회장이 그걸 무마시키기 위해서 죽였다. 이런 얘기를 해서 뭐 명예훼손 당하고 재판도 받고 막 그랬습니다. 그분 생명의 위협도 굉장히 많이 받지 않으셨나요? 그분 결국 돌아가셨어요. 예. 칼 맞아서 돌아가셨어요. 예. 어쨌든 그런 회사가 바로 세모인데요. 그래서 이게 청문회까지 열리고 말이죠. 88년도 50 비리에서 결국은 3차례나 경찰, 검찰, 재수사 3차례나 했는데 혐의가 없다고 밝혀졌습니다. 유 회장하고 오대양 사건은 혐의가 없다. 관련이 없다. 그래서 당시에 우리 언론이 말이죠.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SBS 뭐 다들 언론의 선정적 보도가 이런 걸 나왔다라고 반성까지 했습니다. 반성까지 했는데 다시 지금 나오죠. 네. 뭔가 오대양의 유 회장 연관된 것처럼 다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언론이 지금 뭔가 꾸미고 있는 듯이죠. 여러분들은 이 작가 무장 라이브를 들으신 분들은 넘어가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 회장이 결국은 4년인가 5년인가 받았어요. 그거 왜 받았냐면 구원파 신자들한테 사기쳐서 돈 빌린 것 때문에 받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오대양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구원파 신자한테 받은 것 뿐입니다. 그러고 나서 97년에 부도가 납니다. 세모가. 당시 세모가요. 가장 큰 회사였습니다. 이 선박회사 중에 대한민국에서. 그런데 부도가 나고 얼마 안 있다가 이 청진해운이라는 회사를 수립한 게 되죠. 그리고 유 회장은 거의 언론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이 이제 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지금 유 회장이 굉장히 유명한 아이라는 필명을 써서 사진작가가 됐습니다. 네. 그 양반이 자기 소개를 세모 이야기는 전혀 안 하고 비즈니스 활동했다 이렇게만 자기 소개를 해서 처음에 아이가 이 사람인지 몰랐지.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양반을 제가 두둔하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정경유착을 통해서 컸고 그렇게 크게 부도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일어설 수 있었던 거는 재산을 빼돌렸다는 얘기죠. 네. 회사가 부도가 났는데 어떻게 그렇죠. 금방 그렇게 일어서죠. 네. 지금도 해외에 엄청난 돈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사건으로 청진해운이 무너질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뭐냐. 엄청난 재산이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아까 구원파 이야기를 했는데 구원파 신자들이 지금 많이 또 이 청진해운과 관련이 있습니다. 청진해운 사업하고. 그래서 그런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오대양 사건이라고 연결 지어가지고 오대양 사건과 연관이 있었던 사람을 그렇게 타살일지도 모르는 그 사건 연관이 있었던 유 회장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렇게 또 사건을 일으켰다. 이런 식으로 선정적 아니다. 보도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것은 분명히 누군가에게 또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서 언론에 이렇게 만들어낸 거다고 보고요. 조선 지금 TV조선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기사를 내보내고 있고 방송을 내보내고 있고 또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나 이렇게 보수신문들이 이렇게 지금 짜고 있습니다. 여기에 진보적 매체는 따라가면 안 된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진보적 매체도 보면요. 오대양 사건과 연관이 있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렇게 쓰면 안 되는데 이게 선정적 보도예요. 왜 그러냐면 오대양 사건 30여 명이 넘는 사람이 사망한 사건이고 이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검색해보면 그 시체 사진도 나올 정도로 끔찍한 사건이에요. 네. 이게 끔찍하고 집단 자살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들 그거 보면은 또 그쪽으로 쏠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연결시키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우리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요 절대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 작가 문희정의 라이벌에서 차마 이제 저희 원래 하던 방식으로 하지 못해서 세월호 침몰 참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 해봤습니다. 대학생이 자원봉사 같은 대학생이 그렇게 썼대. 나는 어쩔 수 없는 어른이 되지 않겠다라고 썼다고 하는데요. 문득 저는 그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이상하게 저 자신을 다 반성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회적으로 좀 책임의식을 더 많이 느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미안함을 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예. 이 작가님 저희가 다음 주에는 어떤 마음일지 이거보다는 조금 치유가 되는 마음이었으면 좋겠는데요. 네, 다음 주는 저희가 하던 방송을 다시 해야겠죠. 네. 오늘은 다들 슬퍼하시는 그런 마음이니까 제 특별방송 아닌 특별방송을 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작가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민